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이야기 한번 출근길에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소비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서민들에게 고착화되어 버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점심 사 먹는 것도 굉장히 아끼고, 가능하면 도시락도 싸가고, 그 집밥이라 그러나요? 햇반에다가 뭐 이런 양념 같은 거 파는 거 있잖아요. 양념 같이 해서 이렇게 그 컵라면 같은 용기에 파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그 컨설팅 하는 손님 중에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지금 라면 계열, 바베큐 계열, 그 다음에 샤브샤브 계열, 뭐 이런 그 회사들을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손님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까, 이런 경기 상황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제 식당들이 이 영업이 부진할 때 나오는 그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셜미디어 활동을 강화하고, 두 번째, 하다 안 되면 정말 라스트 미닛에 가격을 가지고 가격 할인, 뭐 스페셜 오퍼, 바이 원 겟 원 프리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쯤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움직임들이 하나 둘씩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라면 체인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오늘부터죠, 특정 아이템 할인하는 뭐 이런 이벤트와 프로모션 같은 걸 지금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코리안 바베큐 이런 쪽은 지금 마진이 안 좋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보통은 술값을 내립니다. 지금 LA의 소주 한 병 값이 14불 99에서 17불 99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에 꽤 알려진 식당에서 콤보 메뉴 시켰을 때 일정 금액을 식당에서 개런티 받으면서, 그러나 3명 4명이 와서 식사를 했을 때 저렴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콤보 메뉴를 구성을 하고, 소주를 7불 99로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주류 소비 문화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부어라 마셔라 막 소주를 엄청나게들 들이키고 2차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겼냐면, 약간 좀 올드 스쿨 스타일로 술 먹는 사람들 빼고는 그닥 술 소비를 많이 하질 않습니다. 아주 싸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제 술이 싸다는 것으로 이 LA 지역에서는 손님들을 한정된 기간 쫙 잡아 당기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해요. 되게 술들을 많이 먹지 않아요. 술 많이 먹는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 너무 비싸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어떤 생활의 패턴도 바뀌었고, 요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소주가 그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제일 비싼 데가 뭐 17불 99라고 하자고요. 그럼 밥값이에요, 밥값. 그걸 여러 사람이 그냥 정신줄 놓고 막 먹으면 밥값보다 술값이 훨씬 더 나오고, 3명 4명이 만약에 술을 좀 많이 먹었다, 밥과 먹었다 그러면 거의 최소 300불 이상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게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음주운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뭐 택시를 타야 한다든가, 그럼 또 그런 부가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하죠. 그러면 한 번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작정하고 술을 먹겠다 이러면은 돈을 꽤 많이 쓸 각오를 하고 나가야 돼요. 각오를. 그냥 술 한잔 할까? 그래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밥 한 끼 먹을래? 그러면 벌써 이제 이거 돈이 얼마 나올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소비를 그래도 조금씩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는데, 이제 돈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비용 부담이 돼서 못 쓰겠는데, 어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고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식당 같은 쪽에서는 매상 매출이 오르질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손님을 다시 끌어당기고, 왜냐하면 기본 스텝들이 있잖아요, 유지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셜, 그리고
아주 초저가의 메뉴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이미. 왜냐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양쪽의 사이에서,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떤 고민들을 하냐면,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을 올려서 대응하자. 혹은, 아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 가격을 더 내리자. 근데 이제 방향이 결정됐어요.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혹은 가격을 더 내려서 아주 초저가의 어떤 그런 메뉴를 지금 제공을 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그 방향이 잡혔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거죠. 어제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얽혀 들어갔습니다. 기본 임금을 지금 인상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 기본 임금이라는 것은 대규모의 리테일 이런 식당 같은 경우는 기본 임금을 20불로 줘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이제 법 적용이 되고 난 후에부터 뭐 이런 대형 체인 레스토랑 같은 데서 본인들이 그 비용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가격을 올림으로써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스타벅스, 뭐 스타벅스 맛있죠. 뭐 새로운 제품 개발해가지고 참 다양한 맛을 제공을 하는데, 요새 제 주변에도 거의 스타벅스를 가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맥도날드 간다. 커피 하나 1불인데 뭐 4불, 5불을 줘야 되냐. 근데 가격이 더 올랐고, 그 가격을 주고 내가 돈이 많아도 커피 한 잔에 7불, 6불, 7불을 내고 먹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마침 어제 보니까는 스타벅스 주식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음식, 원래 의식주 뭐 이런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게 먹는 거 관련된 비즈니스인데, 이제는 먹는 것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줄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사인들이 보이게 되면 이제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런 소매업들이 비즈니스가 안 되면 어떨까요? 자, 이제 그 상업용 건물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LA 다운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35%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다들 상업용 건물들이 주택 형태로 자꾸 형태를 바꿔가고 있어요. 뭐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수입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주거용으로, 렌트비가 지금 상당히 비싸니 주거용으로 전환을 하자 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사실 위험한 게, 뭐 저는 뭐 제가 건물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은요, 언젠가는 이제 주택 시장이 과수요가 생길 것이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캘리포니아를 떠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택도 많이 빌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렌트비는 내려가겠지만 도시에 건물은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는 이런 현상들도 생길 수 있고요. 지금 LA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참 너무 심각해서 하루하루를 긴장을 좀 하는 스테이지에 저는 좀 들어갔어요.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평상시에 조금 더 절약을 해야 되겠다,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이제는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인공지능, 뭐 사람을 대체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생활비는 많이 올라갔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건강, 그 뭐랄까요, 수명이 굉장히 높아진, 수명이 이제 수명을, 오늘 왜 이러니, 그 수명이 예전과 다르잖아요. 평균 수명이. 제가 어떤 방송을 봤더니 우리 아마 이제 지금 50대 사람들은 90살까지 일해야 될 수도 있다. 그때 되면 120살, 130살까지 산다.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 참 걱정이 저는 굉장히 많이 돼요. 어떻게 50대 이후의 삶을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마침 어제 한국에 계신 저희 노모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어버이날이라서 통화를 좀 했더니, 어머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은퇴를 해서 노후에
연금 받아서 뭐 이렇게 사는 거는 예전엔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것들이 한국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좀 특별한 치료를 좀 받고 계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주택 경기라도 좋으면 집도 좀 팔아서 그런 비용으로 좀 그런 비용들을 좀 커버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다. 정말 돈을 스마트하게 잘 모으고 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정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수입 구조 같은 것들이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죠. 지금 너무나 뭐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엄청난 변화기, 뭐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까지 저희가 이제 겪었지만은 지금의 시기가 5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이후에 저희 삶이 뭐랄까요? 이건 전쟁이죠. 전쟁은 보통 사람들의 인구를 확 줄임으로써 어떤 뭐 자원이라는 부분이라든가 등등등 우리가 한번 리셋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지금 보니까 그런 어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어떤 세상의 리셋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비드 이후에 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좋아질 것 같았는데 어땠나요?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런 것들이 있어? 사람을 대체할 수 있구나. 그럼 사람 자르고 우리는 이익을 극대화하자. 그래서 이익이 극대화되면 주식 투자나 뭐 이런 뭐 주식 부분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반영이 되겠죠. 자, 근데 뭐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저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 자, 월급 받아서 해야 되는데 월급이 더 이상 오르지도 않아. 왜냐면 회사들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오르지도 않고 일자리는 자꾸 없어져요. 그럼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무슨 투자를 어떻게 해야 내 노후가 예를 들어서 보장이 좀 될 거냐는 거죠.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이런 전쟁보다 더 무서운 산업혁명을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거 아닌가. 5차 산업혁명을 겪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제가 우울한 얘기하는데 날씨도 참 우울하게 오늘 비 올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제 고민을 같이 나누는 거였는데 저희가 이 세상 살이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저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 하던 대로 하면 뭐 되겠지 이런 것들은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해보고 적은 돈을 받더라도 뭔가 새로운 일을 자꾸 해보고 내 거를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 혼자 무엇인가 뭐 인컴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좀 찾아보고 뭐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너무 인공지능이 발달했잖아요. 사회 초년생들이나 중간관리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고 저희가 재취업한다 그러면 정리해고 대상에 제 가장 좀 선두 리스트에 있겠죠. 그러니까는 좀 많은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비용도 익스펜스도 줄여야 되지 않나. 지금 뭐 쇼핑하고 돈 쓰고 뭐 이런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도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이 5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또 참 애매하게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30, 40대가 더 어렵지 50대는 그래도 좀 낫다 잘 누렸다 60대 분들은 뭐 환상적이다 환상적으로 이 시기를 잘 지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사실은 지금이 가장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갈림길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발 한 발 잘못 탁 디디면 뭐 나락으로 갈지 저기 수렁으로 빠질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매 경기가 정말 극도로 심하게 안 좋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고 이 안에서 저희는 이 사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방송을 켰습니다. 자, 모두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